얘들아 안녕. 이제부터는 8단원 열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갈 거야. 이 단원에서는 열에 대한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을 탐구하고 어떤 부분에 활용되고 있는지 공부해 나갈 거예요. 먼저 열이란 어떤 것이고 이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 살펴볼 거야. 너희가 1학년 때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을 거야. 이 물질의 상태는 크게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바로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고체는 입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빽빽하게 모여 있고 액체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 모여 있고 기체는 입자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배열되어 있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입자들의 활발한 정도의 차이가 바로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것은 그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먼저 이해하자. 두 번째로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간단한 실험에 대해 같이 살펴보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는 두 개의 비커에 각각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면 어떻게 될까? 뜨거운 물은 바로 이렇게 잉크가 퍼져 나가고 같은 시간 동안에 동시에 떨어뜨렸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퍼져나간 정도를 보면 찬물에서는 뜨거운 물보다는 잉크가 적게 퍼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온도가 높은 물에서 입자 운동, 물 입자의 운동이 더 빠르기 때문에 잉크 입자가 그 빠르게 움직이는 물 입자 때문에 그만큼 더 빠르게 퍼지는 거지. 자, 이 실험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물체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어. 이때 입자가 운동하는 정도가 활발할수록 그 물체의 온도가 높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온도라는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온도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쉽게 물체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거를 좀 더 우리가 과학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가를 나타낸 척도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온도의 단위는 우리가 주로 무엇을 사용하지? 맞아, 섭씨 온도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로 사용하지. 자, 그리고 이 섭씨 온도와 함께 알아야 될 단위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절대 온도라고 하는 켈빈이라는 단위야. 자, 그럼 간단하게 이 섭씨 온도의 기준을 설명한다면 일기압에서 물이 끓는 온도와 물이 어는 온도를 기준으로 정한 온도가 바로 섭씨 온도예요. 그래서 어는 온도와 끓는 온도 사이를 백한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단위가 바로 섭씨 온도. 외국에서는 화씨라는 단위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요즘 날씨에 뜨거운 물을 우리가 밖에 오래 놔두면 물이 차갑게 식어버리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바로 뜨거운 물 안에 있는 열이 어디론가 이동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고체 같은 경우는 열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는 거는 우리가 주변에서 온돌 바닥이나 보일러, 온수관, 그리고 요리할 때 사용하는 프라이팬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가 열을 받게 되면 주변 입자들도 그 열받은 입자의 진동에 의해서 진동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점차 주변의 입자들로 그 진동이 전해지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을 바로 전도라고 할게요. 이 전도라는 뜻이 전할 전에 인도할 도예요. 그러니까 열을 주변 입자들로 계속 전달한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액체나 기체 같은 물질들은 어떻게 열을 전달할까요? 냄비에 물을 담고 우리가 가열을 하게 되면 자, 열을 받은 가운데 액체 물질이 직접 열을 흡수하면서 뜨거워지면 위로 상승하고 그 물질이 점차 주변으로 순환하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열이 전달되게 하는 방법을 바로 액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열이 전달이 됩니다. 기체는 어떻게 전달할까?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난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난로를 켜게 되면 이 난로 주변에 있는 공기들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주변의 공기보다 가벼워져서 상승하고
그 상승한 공기가 주변으로 점차 순환하는 형태로 집 내부 전체에 골고루 열이 전달되는 방법을 바로 대류라고 합니다. 액체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태를 띠고 있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주변으로 열을 전달하는 방법,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대류라고 할게요.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주변에 물을 끓이는든지 그리고 난로를 켜서 방 전체 그리고 교실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바로 해당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전달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에너지가 복사의 형태로 직접 전달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착하는 이런 에너지를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도 하고, 지구도 온도가 낮지만 우주로 내보내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예를 들면 모닥불을 피웠을 때 모닥불 앞에 한참 앉아 있다 보면 얼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것은 모닥불에서 나오는 열이 복사의 형태로 우리 사람의 얼굴과 손, 이런 피부로 직접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몸의 뒷부분보다 더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 에너지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을 복사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볼까? 첫 번째, 우리가 온도를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활발한 정도를 말하자. 그래서 온도의 단위와 그리고 입자 운동에 따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했고요. 그 다음 이제 열이 이동되는 방법 세 가지. 자,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